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순환사인 조국의 시간이 28일 3만 부가 판매돼 팔세에 들어가는 등 폭발적인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으로 썼다는 조국의 시간은 출간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등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SNS를 통해 언론에 알립니다라며 자서전이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표기한 언론의 보도 표현을 바로잡고 나섰습니다. 그는 이날 조국의 시간은 자서전이 아니라 회고록이라며 제 일생을 서술한 책이 아니라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시절 돌이켜 생각하며 지은 책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서전은 필자 자신의 일생을 소재로 스스로 짓거나 남에게 구술하여 쓰게 한 전기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 회고록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며 적은 기록으로 성격 자체가 엄연히 다른데요. 무식한 보수 언론들은 이런 것조차 구분할 능력도 안 되는 거죠. 조 전 장관은 370페이지 분량의 자신의 회고록에서 윤석열 전 검찰청장을 겨냥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수구진영의 대권 후보였다며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이 지휘하는 고강도 표적 수사를 통해 압박해 들어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은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 공방이 계속되는 어느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28일 판매를 시작한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에는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소회와 각종 의혹의 해명, 윤 전 청장과 검찰 조직을 향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회고록 서문에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꾹 참고 써야 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윤 전 청장은 사표를 낸 지난 3월 4일부터 공식적으로 정치인이 됐지만 그전에는 과연 자신이 검찰청장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까라며 현직 청장일 때부터 수구진영의 대권 후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미 여권에서 이러한 점을 우려했다는 사실도 전했는데요. 윤 전 청장을 검찰청장으로 발탁할 때 청와대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갈렸다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과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 다수는 윤 전 청장에 대해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정치적 야심이 있다는 등 강한 우려 의견을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돌아보면서 울산 사건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총 35번 등장한다며 공소장에 드러난 수사 기소의 의도와 목적은 분명했다고 윤 전 청장을 거듭 비판했는데요. 이어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를 기소한 것은 4.15 총선에서 보수야당에 승리하면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도록 밑자락을 깔아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린 직후 시작된 언론과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저주의 구판이 벌어지는 느낌이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9월 9일 청와대 장관 임명식 직후 문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와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더 거세질 것이다. 아무래도 올해 장관직에 있지 못할 것 같다. 미리 후임자를 생각해 두는 것이 좋겠다. 재임하는 동안 최대한 속도를 내서 개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던 사실도 회고록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예리하게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자신과 가족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장관 낙마를 목적으로 한 표적 수사였다는 주장도 내놓았는데요.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비리 의혹, 딸 조민 씨의 고교 인턴 관련 의혹 등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8가지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와 친여권 인사들의 글 저서 등을 인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은 법학자로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할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책 한 권이 대선 후보자로 나선 윤석열에게는 가공할 만한 직격탄이 되고 말 텐데요. 이 한 방이 불러올 엄청난 후폭풍이
윤석열의 대권 낙마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에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차기 대선에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하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선 의사는 없었지만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난의 광풍 속에서 온갖 정치적 공격과 언론으로부터 마녀 사냥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온몸을 던져 검찰 구태타를 막아내고자 했던 사람. 그래서 추다르크라고 불리는 용기 있는 시민의 대표. 강진구 기자는 27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1월 2일 법무부 장관의 취임에 올 1월 27일 퇴임할 때까지 오로지 검찰개혁을 위해 정치검찰과 온몸으로 부딪혔던 추 전 장관이 유튜브 열린공감TV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밝혔는데요. 추 전 장관은 이날 강진구의 인사이트에 출연해 다음 지도자는 어떤 시대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촛불에 응답하는 지도력을 갖추되 힘있게 해결해 나가는 강단과 결단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때처럼 사법적 판단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됐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70년간 켜켜이 쌓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조중동의 개혁 저항 프레이밍이 먹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건 착각이라며 다음 대통령이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른바 지나치게 원칙론에 입각한 착한 문재인보다 과감한 결단과 문민적 통제를 서슴지 않는 강한 문재인으로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된 리더십의 필요성을 일컫는 뉘앙스로 해석됩니다. 이어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보는 일련의 시각에 대해 갈등이라면 서로 대등한 경우에나 성립되는 말인데 이는 명백한 하극상이었다고 바로잡고 검찰개혁의 한계 상황에서 청와대가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윤 청장의 하극상 덕으로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며 피자 한 판을 나눠 먹는데 5분의 4를 검찰, 언론, 자본이 자기끼리 해먹고 나머지 5분의 1을 놓고 공정을 지켜야 한다고 윽박 지르는 식으로 지극히 왜곡된 구조라고 기득권 카르텔의 불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탈의 힘이 너무 커졌고 포탈의 독점이 극심해졌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당연하고 미국처럼 독자가 언론사 웹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보는 방식이 좋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강 기자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ABC 제도의 문제점과 실태를 보고받고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라며 형사 처벌까지 언급하는 등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하지만 참모나 일부 부처 수장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 못지않게 언론 권력의 주눅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던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청장을 직격하며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다시 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무슨 자격으로 대선 출마를 하냐는 건데요. 더 나아가 미완으로 멈춰있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 국민에게 알려준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검찰개혁은 끝내야 하며 검찰공화국을 꿈꾸는 자격미달의 윤석열이라는 괴물은 반드시 낙마시켜야 할 것입니다.